자, 안녕하십니까. 자, 계속 이어가죠. 12번입니다. 자, 다음 도면은 어느 상점 옥내의 전등 및 콘센트 배선 평면도이라고 합니다. 주어진 조건을 읽고 1에서부터 20까지의 답란에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합니다. 자, 요 문제가 이제 30점짜리예요. 30점짜리 몇 점이 되겠고요. 자, 앞선 시간에 우리가 견적 처음 들어갈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20년도 강의를 기준으로 안 풀었던 문제를 제가 봤는데 30점 100점짜리 문제는 2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2문제만 좀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도면이 나와 있고요. 자, 1에서부터 20까지를 채운다라고 하니까 한번 보죠. 아, 여기 있는 친구들이네요. 여기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빈칸을 채워준다라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도면이 나와 있는데 이 도면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 거 밑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해당되는 기호들의 명칭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걸 의미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한다? 범례라고 합니다. 범례. 실제로 모든 도면에는 범례가 존재해야 됩니다. 존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도면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원형으로 돼 있는 형태, 이 친구가 뭐다? 전등을 의미합니다. 전등을 의미하고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뭔가 너무 그림이 뭐지?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로 이 친구가 뭐다? 원래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벽붙이형 콘센트죠. 벽붙이형 콘센트 기호가 되겠습니다. 심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등과 콘센트 배선 평면도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유의사항이 나와 있어요. 바닥에서 천장 슬라브까지는 2.5m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슬라브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건물이 있다 했을 때 그 건물에 지붕이 있어요. 이렇게. 지붕이 있고, 이렇게 지붕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건물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에요. 건물이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지붕이 있는데 이 지붕 위에 보시면 이렇게 천장이 있죠. 이렇게 천장에서 여기 지붕하고 천장 사이에 갭이 있어요. 어느 정도 갭이 있는데 여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슬라브라고 합니다. 슬라브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뭐라 보시면 된다? 천장이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자, 그래서 천장까지 2.5m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전선은 NR 전선으로 전등 전열에 2.5 스퀘어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전선간은 후광 전선간을 사용하고 특기 없는 것은 16mm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별말 없으면 뭐 쓴다? 16mm 쓴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4조 이상의 배관과 접속하는 박스는 사각입니다. 사각 박스를 사용하고요. 자, 다음에 사용합니다. 단 콘센트는 전부 사각 박스를 쓴다고 합니다. 콘센트는 모두 사각을 사용하고 스위치의 설치 높이는 1.2m라고 하는데 어디서? 바닥에서 중심점까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스위치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스위치가 있다 봅시다. 이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스위치의 중심점까지 얼마다? 1.2m란 얘기예요. 자, 요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특기 없는 콘센트, 별말 없는 거예요. 별말 없는 콘센트는 0.3m랍니다. 어디에서? 바닥에서 중심점까지.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도 우리가 콘센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콘센트 같은 경우는 보통 어디다 붙인다? 우리가 보통 바닥면에 있죠. 보시면 바닥 쪽에 있습니다. 이때 이 콘센트를 우리가 시설을 할 건데 이 콘센트의 위치는 바닥에서부터 콘센트의 중심까지 얼마? 0.3m라는 얘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전반의 설치 높이는 1.8m라고 합니다. 단 바닥에서 하단부까지 0.5m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분전반도 설치를 한다라는 건데 이때 자, 우리가 분전반이 설치가 돼요. 이렇게 분전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분전반이 설치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 친구의 설치 높이는 1.8m래요. 단 바닥에서 하단까지 0.5m 기준이라니까 다시 그려보죠. 자, 그럼 이때 우리가 분전반을 이렇게 시설을 할 거예요. 분전반을 시설하는데 바닥에서 하단부까지
바닥에서 하단부까지는 0.5m가 되겠고 이때 이 친구의 설치 높이는 1.8m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천장 슬라브까지 높이를 얼마라고 했죠? 2.5m라 했단 말이에요. 2.5m에서 분전반에 들어간 높이는 얼마다? 1.8m라는 거. 요거 보시면 됩니다. 분전반의 설치 높이는 1.8m예요. 근데 바닥에서 하단까지는 0.5m다.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장 높이. 전체 천장이 2.5m.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재료의 산출이라고 해서요. 자, 분전함 내부에서 배선의 여유는 한 분당 0.5m라고 합니다. 분전반 내부에서 우리가 어떤 전선에 뭘 준다? 여유분을 주는 겁니다. 한 가닥당 0.5m로 한다라고 하고요. 자, 다음에 자재 산출 시 산출 수량과 할증 수량은 소수점 이하도 기록을 한답니다. 이하도 기록을 하고 자재별 총 수량에서 이때 총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산출 수량과 할증 수량을 다 고려한 겁니다. 더해줬을 때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입니다. 소수점 이하 반올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라면 소수점 포함 반올림이기 때문에 즉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중에 풀 때 얘기할 거고요. 배관 및 배선 이외의 자재는 할증을 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뭐만? 전선간인 배관과 전선인 배선만 할증을 보는데 이때 할증이 10%라는 거. 10%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콘센트용 박스는 사각 박스로 본다.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자, 인건비의 산출 조건, 재료의 할증분에 대해서는 품생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좋네요. 자, 할증 따로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계산을 합니다. 한 자리까지만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품셈은 아래 표에 품셈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품셈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보죠. 자, 그럼 이때 품셈 보시면 각각의 후광전선간 배선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내선 전공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이 빈칸을 채워 넣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 산출 수량이죠. 여기 보시면 산출 수량의 첫 번째가 뭐냐면 후광전선간입니다. 산출 수량.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게 후광전선간. 후광전선간의 산출 수량을 구해야 됩니다. 즉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후광전선간이 도면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가보죠. 자, 일단 도면을 봅니다. 자, 도면상으로 우리가 후광전선간을 볼 건데요.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각각의 파트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광전선간의 길이를 한 번에 계산하면 좀 우리가 헷갈리기 때문에 각각 어떻게 가는지를 보고 나서 나중에 좀 더해주는 걸로 천천히 하자고요. 자, 일단 첫 번째 분전반이 있죠. 자, 분전반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때 분전반에서 출발해가지고 콘센트랑 전등배선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분전반에서 나와서 전등부하고 각각 콘센트부하로 가줘야 됩니다. 그럼 일단 분전반에서 천정으로 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잘 보시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뭐다? 천정 매입배관이라고 하죠. 천정 매입배관이라고 다음에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뭐다? 점선이 바닥 매입배관이에요. 바닥 매입배관, 천정 매입 다음에 바닥 매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전반 출발해서 바로 전등으로 들어가는데 실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다? 천정 매입이죠. 천정 매입이니까 일단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분전반에서 일단 분전반입니다. 자, 분전반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분전반에서 천정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천정의 높이가 얼마? 우리가 바닥에서 천정 슬라브까지 2.5m라고 했었죠? 2.5m에다가 분전반의 설치 높이는 1.8m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준다? 1.8을 빼주시면 되겠죠. 자, 2.5에다가 1.8을 빼시면은 0.7m가 되죠. 자, 미터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실제 답을 쓰실 땐 미터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일단 미터라고 해놓겠습니다. 자, 0.7m가 되겠고요. 자, 다음에 어떤 부하가 있냐면 콘센트 부하 한번 볼까요? 콘센트.
자, 콘센트는 어디 있다? 여기 있어요. 자, 여기 콘센트. 자, 이렇게 있습니다. 콘센트가 총 5개가 있네요. 자, 그럼 일단 콘센트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요. 콘센트입니다. 일단 콘센트만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출발합니다. 어디서? 여기는 전등에서 콘센트로 들어가는 친구가 있죠. 전등에서 콘센트로 들어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 천정 매입 배관이 있는데 이때 이 매입 배관의 길이가 얼마냐면은 1m죠. 1m에 해당합니다. 여기가 1m. 그래서 1에다가 여기 1m죠. 자, 1m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무슨 배관이라 했죠? 천정 매입 배관이라 했죠. 그럼 천정에서 이제 콘센트로 내려가야겠죠. 콘센트로 내려갑니다. 그럼 이때 콘센트로 내려가는데 이때 콘센트는 이제 별 특기 사항이 없으면 별말 없으면 뭐라고요? 자, 바닥에서부터 0.3m 높이의 시설을 한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되냐? 천장에다가 이제 천장의 높이 2.5m에다가 콘센트의 높이 얼마라고요? 바닥에서부터 0.3m에 해당하는 거죠. 0.3m. 자, 그러면 0.3m니까 실제 천장에서 이렇게 콘센트까지 내려올 때 이렇게 보자고요. 자, 천장의 높이가 2.5m라고 했죠. 단위 생략하겠습니다. 2.5m라고 있고 이때 벽면에 우리가 콘센트가 있다라고 합시다. 여기 있는 걸 콘센트를 했을 때 콘센트는 바닥에서 중심까지 얼마? 0.3이라고 했죠. 그럼 실제 배관이 천정으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럼 이때 이 높이는 얼마가 된다? 2.5에서 0.3을 뺀 값과 같은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2.5에서 0.3을 뺀 값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고 나서 이제 콘센트의 배관이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옆에 콘센트로도 가야겠죠. 옆에 콘센트로도 가야 됩니다. 그럼 이때 옆에 콘센트로 가니까 더하기. 자, 그럼 이때 가장 우측에 있던 첫 번째 친구하고 그 옆에 있는 친구 간의 사이의 이격거리, 거리가 얼마냐면 2m라고 적혀 있어요. 2m 바로 더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아직 멀었죠. 왜냐면 가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지금 이 친구가 천장에서 콘센트로 내려왔잖아요. 콘센트로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나서 그 다음 옆에 콘센트로 가기 위해서 배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점선 표시가 돼 있어요. 바닥 매입 배관입니다. 바닥 매입 배관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겠죠, 일단. 내려와서 옆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내려올 때 중심부에서 바닥까지 얼마? 0.3이죠. 더하기 0.3. 0.3이 돼요. 0.3에서 이제 들어갑니다. 어디로요? 옆에 친구로 가는데 이때 이격거리가 2m가 되니까 더하기 2m가 됩니다. 더하기 2m에서 자, 그럼 이때 이 친구도 콘센트니까 이제 자, 이 콘센트로 어떻게 된다? 올라가야겠죠. 콘센트 친구로 올라가야 되니까 0.3m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요? 특기사항이 적혀 있는 거예요. H가 1.2m랍니다. 즉, 이 친구는 여기 있는 콘센트는 뭐다? 바닥에서부터 1.2m 지점에 콘센트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럼 이때 이 친구를 어떻게 한다? 1.2m를 더해 주셔야겠네요. 0.3m가 아니라 1.2m가 됩니다. 색깔 바꾸죠, 이거는. 자, 1.2m만큼 더해주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 1.2m만큼 더해줍니다. 그러면 들어갔네요. 그렇죠? 여기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음에 옆에 있는 콘센트로도 가야 돼요. 자, 옆에 있는 콘센트로 가는데 또 이때 이 친구들 둘 사이의 거리가 2m입니다. 근데 또 무슨 배관? 바닥 매입 배관이죠. 자, 바닥 매입 배관이 되니까 그럼 이때 올라왔다가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가야 되죠. 다시 내려가야 되니까 곱하기 2.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옆으로 이제 2m 이동합니다. 2m 이동하겠고요. 자, 곱하기 2 한 다음에 2m 이동하고 나서 이제 2m 이동했으니까 여기 있는 친구죠. 여기 있는 친구는 특기가 없기 때문에 0.3m로 합니다. 더하기 0.3. 0.3이 되겠습니다.
자, 0.3이 되겠고 이 친구도 이제 올라왔다가 다시 옆에 있는 친구로 이제 2m 거리죠. 자, 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겠네. 0.3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 총 2번이겠죠. 자, 2번에다가 더하기. 자, 더하기 이제 옆에 친구로 갑니다. 2m 거리가 되죠. 그래서 2m 거리가 되고 나서 자, 여기 있는 콘센트도 또 좋다. H가 1.2m라 나와 있죠. 특기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도 2m 일단 이동합니다. 2m 이동한 다음에 너무 멀리 나오죠. 여기로 갑시다. 2m 간 다음에 1.2m 갑니다. 1.2m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죠. 얘가 총 몇 번 그러면 2번 있겠죠. 자, 총 2번이 있습니다. 2번 있고 나서 이제 자, 마지막 옆에 있는 친구입니다. 여기 있는 친구는 2m. 자, 그러면 2m 가면 되겠네요. 2m 가고 마지막 콘센트는 특기가 안 적혀있기 때문에 0.3m입니다. 더하기 0.3에 해당합니다. 이 친구도 올라갔다 내려갈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저 친구가 끝났죠. 콘센트가 끝났으니까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17.2m 나오네요. 17.2. 자, 이때 사용되는 콘센트에 사용되는 콘센트로 들어가는 후광전선간이 얼마다? 17.2m에 해당합니다. 17.2m가 되겠고요. 콘센트 했으니까 이제 전구해 볼게요. 전등 혹은 뭐 전구 이렇게 하죠. 자, 전구라 되어 있으니까 저 전구라 하죠. 전구. 그럼 이때 전구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친구 노란색으로 표현하죠. 여기도 전구. 여기도 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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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구죠, 이렇게. 자, 이렇게 전구가 있습니다. 둘넷, 여섯, 여덟, 총 10개의 전구가 있네요. 자, 열등의 전구가 있습니다. 전구가 있으니까 이 친구들 거리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는 이미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여기 있는 전구에서 여기 있는 전구까지 거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쭉 가면 얼마다? 2m죠. 자, 2m입니다. 그럼 이때 2m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2m가 총 5개가 있습니다. 일단 2m 5개예요. 2m가 총 5개가 있는데 자, 다음에 보시면은 자, 이번에는 우리가 세로로 관계되는 친구를 봤다라고 얘기하면 자, 세로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세로의 관계에 대해서 이번에는 가로로 볼게요. 가로도 보시면은 자, 가장 우측에 있는 친구에서 좌측으로 갈 때 요 거리가 지금 얼마냐면 2m죠. 2m 다음에 자, 두 번째 다음 요 친구도 2m, 요 친구도 2m, 요 친구도 2m입니다. 그러면 총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그렇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 2m가 4번이 있으니까 아까 5번까지 포함해가지고 총 몇 번이다? 9번이죠. 2m가 총 9번이 됩니다. 자, 2m가 총 9번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2m가 총 9번이 됩니다. 자, 총 9번에 2m가 설치가 되고요. 자, 다음에 2m가 설치가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기서 빼면 안 되는 게 이거 아까 안 했죠? 제가 보니까 생각을 안 했네요. 분전하면서 전등으로 들어오는 거. 분전하면서 전등으로 들어오는 게 1m입니다. 아, 제가 요거를 착각했어요. 요 1m는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1m가 되니까 자, 총 2m가 총 9번에다가 1m가 한번 더해집니다. 더해져서 총 2, 9, 18에 1이 더해져서 19m가 되죠. 자, 19m가 됩니다. 전구 얘기해봤습니다. 전구 얘기했으니까 이제 다 했어요. 라면 아직 멀었어요. 뭐 남았죠? 스위치 남았죠? 스위치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스위치.
자,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위치의 심벌은 뭐다? 여기 있는 친구죠. 색칠되어 있는 거. 자, 여기 있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스위치에 관련된 전선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기 전등에서 나오는 거죠. 전등에서 요렇게 나오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보시면요. 이때 전등에서 스위치로는 간의 거리 자체가 얼마냐면 1m에 해당하죠. 그러면은 총 1m가 몇 개 있다? 3개 있다라는 거예요. 요러고 끝나는 게 아니죠. 왜요? 스위치는 아까 우리 조건에서 뭐라고 했죠? 자, 바닥에서부터 스위치 중심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1.2m라고 했죠. 1.2m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일단 천장에서 이제 스위치로 배관이 들어와야죠. 이거 지금 뭡니까? 자, 전등이 지금 어디 있어요? 천장에 있으니까 천장 매입배선을 들어오고 나서 스위치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위치로도 내려와 줘야 됩니다. 이 친구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천장의 높이가 2.5m죠. 2.5m에다가 자,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1.2m에 해당한 친구. 요만큼의 거리가 되는데 얘가 총 몇 개 있다? 하나, 둘, 세 개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곱하기 3이 되겠죠. 곱하기 3이 됩니다.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요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총 6.9m 나오네요. 6.9m. 자, 6.9m 나옵니다. 그러면 분전반 했고요. 콘센트 했고요. 전구 했고 스위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다 더합시다. 전부 다 더해주죠. 총 수량입니다. 총 산출해보죠. 자, 그러면은 자, 분전반 0.7m. 자, 다음에 전선간 콘센트가 17.2m죠. 자, 17.2m 더하기 다음에 전구가 19m. 다음에 스위치가 6.9m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더해 주시면 되겠네요. 전체 다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43.8m 나옵니다. 43.8. 43.8m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1번은 얼마가 된다? 뒤에 있죠. 자, 여기 있는 1번이 43.8m, 산출 수량이 얼마다? 43.8m가 되겠습니다. 43.8m가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바로 갈게요. 2번 건너뛰고 잠깐 3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왜냐면은 2번은 전선인데 지금 3번 보시면 뭐죠? 총 수량이라고 해서 산출 수량이랑 할증 수량 더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후광전선간 산출 수량 구했으니까 우리가 할증 수량 더해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총 수량 구할 수 있으니까 바로 갈게요. 자, 지금 43.8이 이제 1번이었죠. 3번입니다. 3번이 후광전선간의 뭐다? 총 수량입니다. 후광전선간의 총 수량. 후광전선간의 뭐다? 총 수량. 자, 그래서 후광전선간의 총 수량을 구할 건데 이때 후광전선간이 방금 얼마 나왔냐면 43.8m가 나왔어요. 43.8m라고 하는 길이가 나왔는데 이때 우리가 보셔야 될 건 뭐냐면 할증률을 우리가 할증 수량을 고려해야 돼요. 아까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은 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배관 및 배선 이외의 자재는 할증을 안 본다 했어요. 안 보는데 이때 배관 및 배선의 할증을 얼마로 본다? 10%로 한다 했고요. 자, 다음에 보시면은 자재 산출 시 산출 수량과 할증 수량은 소수점 이하도 기록하는 거예요. 이하도 기록하는데 이때 자재별 총 수량, 즉 산출 수량과 할증 수량은 소수점 이하에서 어떻게 한다? 반올림한다 했죠. 소수점 이하 반올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가가지고요. 여기 있는 산출 수량에다가 우리가 할증 수량 10%를 해주는 거죠. 따로 10% 가산해 주는 거기 때문에 48.8에다가 1.2를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2를 곱해주면 4.38이 더해지죠. 4.38. 4.38이니까 얼마 되면 48.18 나오네요. 48.18이 나옵니다. 48.18
18이 나오는데 이때 자 우리가 총 수량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 소수점 이하에서 올린다 했죠? 반올리면 됐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얼마가 된다? 48이 되겠죠. 자, 1번은 43.8, 3번은 얼마가 된다? 48이 됩니다. 48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 갑시다. 두 번째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 전선이라고 해서 2.5스퀘어입니다. 자, 두 번째가 산출 수량인데 뭘 구한다 이번에는 우리가 전선이에요. 전선의 산출 수량입니다. 전선입니다. 전선의 산출 수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방금 1번에서 구한 게 뭐냐면 후광전선 간의 길이를 구했잖아요. 후광전선의 길이 구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후광전선의 길이 따라서 전선의 길이 고려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일단 전선 간의 길이를 우리가 보면은 자, 일단 다시 넘어가세요. 자, 여기 있는 도면에서 봤을 때 일단 우리가 이 친구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전선 간의 길이 방금 구한 거 있죠? 1번에서 구한 거. 전선 간의 길이만큼 일단은 전선이 인입이 될 거 아닙니까? 인입이 될 건데 이때 전선이 무조건 한 가닥만 들어가는 거 아니죠? 일단 무조건 몇 가닥 들어간다. 최소 두 가닥은 들어가요. 그렇죠? 최소 두 가닥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두 가닥이 들어갈 수도 있고 세 가닥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들의 각각의 전선 간의 길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 별말 없으면 두 가닥인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 도면상 봤을 때 어떤 선에 이렇게 사선으로 그어져 있는 게 뭐다? 이게 전부 다 가닥수죠. 전선 가닥수가 총 몇 가닥이다? 세 가닥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구간. 요 다섯 구간에는 세 가닥이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세 가닥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계산해보죠. 나머진 전부 다 얼마다? 두 가닥이라 보시면 돼요. 두 가닥.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자, 기본적으로 자, 43.8이 아까 구했던 우리 후광전선 간의 길이죠. 그럼 이때 전선 간의 길이에다가 뭐 추가로 하는 게 두 가닥이나 세 가닥일 때 길이죠. 세 가닥일 때 관의 길이를 하겠습니다. 그냥 각각 다르기 때문에 43.8이라는 값에 대해서 자, 요게 후광전선 간의 길이였어요. 요 친구에다가 두 가닥 들어가는 것도 있죠. 일단은 두 가닥 들어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곱하기 2를 해주면 여기 있는 방금 우리가 구했던 후광전선 간의 길이에 전부 다 두 가닥씩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뭘 해주면 된다? 추가적 가산으로 한 가닥씩 더 넣어주면 되죠. 세 가닥 들어간 친구만 고려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세 가닥 들어간 친구만 조금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세 가닥 들어간 거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친구죠. 자, 여기 있는 친구입니다. 즉, 그래서 이때 여기 있는 친구랑 다음에 여기 자,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이 다섯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겁니까? 얘네들이 각각 몇 미터인지를 볼게요. 여기 있는 친구입니다. 여기 있는 친구 지금 1m. 그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도 지금 거리가 얼마냐면 1m죠. 얘도 1m, 얘도 1m겠네요. 그럼 총 1m인 구간이 3개가 있네요. 그럼 1m가 총 3번 곱해지는 거겠네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다가 더하기 1m 구간이 총 몇 개 있다? 3개 있다라는 거예요. 1m 구간이 총 3번 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세 군데 있고 나머지 여기 친구, 여기 2m죠. 여기도 2m죠. 그럼 2m가 총 몇 번? 2번 더해지죠. 2m가 총 2번이 됩니다. 자,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문제 조건에서 줬던 거 갑시다. 조건 다시 가보죠. 자, 조건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자, 조건에 보시면 분점, 재료의 산출입니다. 분전압 내부에서 배선 여유는 전선 한 본당 얼마? 0.5m로 한다고 합니다. 0.5m에서 분전반의 여유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천장도 우리가 고려를
분전반의 선도 여유를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좀 제가 빼먹은 게 있죠. 빼먹은 게 있네요. 죄송합니다. 빼먹은 게 있어요. 뭐 빼먹었냐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친구들 있죠. 여기 있는 친구들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친구 스위치로 가는 거잖아요. 스위치로 가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천장에서 어디로 간다? 스위치로 간다 했죠. 스위치로 가는 친구가 있는 거니까 이때 우리가 또 뭘 고려해준다? 천장에서 스위치 높이만큼 빼진 값이 또 한 가지씩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가가 되는 거니까 이때 어떻게 할 거냐면 2.5에다가 1.1을 뺀 값. 죄송합니다. 자, 천장의 높이에다가 콘센트의 높이, 스위치죠. 스위치의 높이 1.1을 뺀 값. 이 친구가 총 몇 개 있냐면 지금 2개 있죠. 2개 있으니까 2개 고려해줘야 되네요. 아이고 깜빡했습니다. 자, 2개를 고려해줍니다. 고려해주고 나서 이제 분전함에도 우리가 볼게요. 분전함으로 가는데 이 친구도 지금 보시면 세 가닥이라 돼 있는데 이 친구 지금 분전함에서 어디로 가는 거죠? 지금 전등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전등으로 가는 게 1m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 분전함도 지금 어떻게 되냐면 1.8m 구간의 시설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 천장으로 또 올라가야 되죠. 천장으로 올라가서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간다? 저기 있는 뭡니까? 그 전등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이 친구도 하나 고려해줘야 돼요. 더하기 천장의 높이에다가 분전반의 높이 1.8m를 빼준 값. 요것도 하나 고려해줘야 되네요. 0.7. 자, 고려해주고 나서 이제 분전반의 길이를 고려해줍니다. 자, 이때 분전반에는 우리가 0.5m만큼 여유를 준다 했는데 분전반에서 몇 가닥 나온다? 세 가닥 나오죠. 그러면은 0.5에 대해서 세 가닥을 우리가 고려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99.4m 나오네요. 99.4m. 자, 99.4m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두 가닥인 배관, 즉 전선간의 길이에다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자, 두 가닥일 때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식을 좀 정리해보죠. 전선간의 길이가 있으면 이때 기본적으로 전선은 우리가 간에 기본적으로 두 가닥이 들어가야 되죠. 두 가닥이 들어가고 여기서 세 가닥일 때 친구가 있죠. 세 가닥일 때 해당되는 전선간의 길이 고려해 주시고 다음에 분전함의 여유분이죠. 분전반의 여유분. 여유분까지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려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2번은 이제 뭐가 된다? 99.4m가 됩니다. 자, 2번이 99.4가 되는데 이때 다음에 3번 제가 아까 했죠? 4번 봅시다. 4번은 뭐냐면은 전선에 관련된 총수량이죠. 전선의 총수량, 즉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죠? 배관과 배선은 할증을 10%만큼 우리가 할증을 한다 했었죠. 자, 그럼 방금 구한 게 99.4m죠. 99.4m인 전선의 길이에다가 우리가 얼만큼? 10%니까 1.1만큼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99.4에다 9.94 더해지는 거네요. 계산하기 귀찮습니다. 한번 답을 볼게요, 그냥. 100 얼마 나올 건데? 그렇죠. 109.34 나오네요. 109.34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소수점 이하 반올림한다 했어요. 그러면은 얼마 나온다? 109가 되겠죠. 109m입니다. 자, 109m가 되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전부 다 단위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단위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까지 풀었죠.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자, 다섯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라 돼 있는가 보면요. 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스위치입니다. 스위치인데 총 수량을 얘기해서 산출 수량과 할증 수량을 고려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라고요? 전선간하고 전선만 우리가 할증을 고려한다고 나머지는 할증 고려 안 합니다. 그렇죠? 안 하니까 그냥 스위치 개수 보겠습니다. 몇 개인지 찾아보자고요. 어디서? 도면에서. 자, 그러면은 스위치 한번 찾아보입시다. 이때 스위치라고 하는 게 자, 이렇게 돼 있는 게 스위치라 했죠? 그럼 찾아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스위치 몇 개? 다섯 개. 맞습니까? 스위치 다섯 개. 허무하죠? 자, 다음에 자, 여섯 번째가 뭐냐면 스위치 플레이트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도 스위치 플레이트예요. 이때 스위치 플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보통 여러분 댁에 가시면은 뭐 있습니까? 스위치 있죠? 그 스위치 보시면 이렇게 스위치 돼 있잖아요. 보통 이제 두 개 달려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스위치 달려 있고 나서 이때 이 스위치 껍데기 있죠. 껍데기.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껍데기. 요게 뭐다? 스위치 플레이트입니다. 스위치 플레이트인데 지금 보시면은 한 개용과 두 개용이 있답니다. 그러면은 전등 하나짜리 스위치 한 개짜리 플레이트가 있고 두 개짜리 플레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6번에 해당하는 게 한 개용. 6번에 해당하는 게 한 개용이고 그다음에 7번에 해당하는 것이 스위치 플레이트 두 개용이죠. 자, 그럼 다시 도면으로 갑니다. 여기 뭐 그려놔 있긴 합니다만은. 자, 보시면은 요게 한 개짜리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두 개입니다. 이게 두 개, 두 개. 두 개짜리가 두 개고 다음에 한 개짜리가 한 개네요. 그러면은 자, 6번하고 7번 쓰실 때는 두 개짜리가 한 개짜리가 한 개, 두 개짜리가 두 개죠. 한 개짜리가 한 개, 두 개짜리가 두 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8번. 자, 8번은 메이 콘센트입니다. 콘센트의 수량을 구하는 거네요. 자, 콘센트 수량 구하는 건데 보게 되면은 자, 콘센트 찾아가 보죠. 그러면 자,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네요. 자, 그럼 콘센트 개수는 총 몇 개? 다섯 개입니다. 그쵸? 여기만 끝나고 나면 뭐 별거 없어요. 자,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가 되고요. 다음에 자, 콘센트 다음이 사각 박스입니다. 사각 박스고 10번이 팔각 박스네요. 9번이 사각 박스. 10번이 팔각 박스. 자, 근데 아까 우리가 박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박스에 대한 조건이 있었어요. 시설 조건 보시면 뭐 시설 조건도 있고 그다음에 자, 뭐 재료 산출도 보시면 있습니다만은 자, 여기 있네요. 너무 밑으로 내려왔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때 재료 산출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콘센트용 박스는 사각 박스 쓴다 했잖아요. 콘센트용 박스는 사각 박스로 본다라고 했고요. 다음에 그 위에 유의사항에도 뭐가 있냐면은 4조 이상의 배관이죠. 4조 이상의 배관과 접속하는 박스는 사각 박스 쓴다고 했죠. 그리고 콘센트는 전부 사각 박스를 쓴다 했어요. 그럼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사각 박스 같은 경우에는 4조 이상일 때 4조 이상일 때 사각 박스 쓰고 다음에 언제 또 쓴다? 콘센트일 때 쓰는 거예요. 콘센트 박스가 사각 박스로 쓰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뭔데요? 팔각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팔각 박스를 했으니까 다시 도면으로 갑니다. 자, 그럼 다시 도면으로 가서 자, 전선 간의 분기를 좀 볼게요. 일단 4조 이상이라는 거는 4개 이상 연결되는 박스를 얘기하는 거죠. 뭐가요? 전선 간이요. 그럼 일단 하나, 둘, 셋, 넷. 요 친구 하나 있네요.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해서 총 우리가 4개 이상의 전선간과 연결되어 있는 친구가 3개가 있네요. 자, 4조 이상이 몇 개 있다? 3개 있고요. 다음에 콘센트 아까 5개 있었잖아요. 그렇죠? 콘센트 앞에서 우리가 5개 구했으니까 콘센트 총 5개 있어요. 자, 답을 쓰실 때 이렇게 나눠 쓰는 게 아니라 총 개수를 쓰는 거죠. 이때 이 친구들 총 개수가 몇 개다? 8개죠. 사각 박스가 8개가 되겠습니다. 사각 박스가 8개고요. 그럼 팔각 박스도 계속 보자고요. 팔각 박스 같은 경우에는 4개 이상 외의 친구는 전부 다 뭐 쓴다? 우리가 사각 박스를 팔각 박스를 사용한다라 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5, 6, 7개네요. 자, 그러면 총 7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팔각 박스는 몇 개? 7개. 그럼 3명에 스위치에도 박스 들어가지 않습니까? 스위치 박스는 고려 안 합니까? 밑에 보시면 스위치 박스 있어요. 스위치 박스가 바로 밑에 보시면 11번에 있죠. 11번에. 그래서 스위치 박스입니다. 11번이 보시면은 12번까지가 스위치 박스죠. 스위치 박스. 자, 스위치 박스 총 2개인데 지금 11번이 뭐냐면은 1개용, 12번이 2개용이죠. 1개짜리, 2개짜리. 뭐랑 같다? 아까 스위치 플레이트랑 똑같겠죠, 그러면요. 스위치 플레이트가 1개짜리랑 2개짜리가 있었으니까 이 친구도 개수가 똑같을 겁니다. 1개는 1개, 2개짜리는 2개. 이렇게 있었죠. 1개는 1개, 2개짜리는 2개. 똑같이 넣으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스위치 박스를 매입을 하죠. 스위치 박스 매입해가지고 스위치 달고 나서 스위치 플레이트를 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스위치 플레이트랑 스위치 박스 개수는 같겠죠.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콘센트 플레이트예요. 콘센트 플레이트 13번. 콘센트 플레이트는 뭘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 보통 콘센트에 보시면 또 우리 그 껍질 있죠? 껍데기. 그겁니다. 콘센트 플레이트. 자, 2개용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까 콘센트 플레이트는 그냥 뭐랑 같을까요? 콘센트의 개수랑 같겠죠. 자, 그럼 이때 콘센트 몇 개? 5개.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번까지 바로바로 나가네요. 자, 13번까지 바로바로 나가고요. 자, 다음에 이제 14번부터 이제 20번까지가 뭐냐면 내선 전공, 즉 공량 구하는 겁니다. 자, 공량을 구한다 했는데, 자, 그럼 이때 유의사항에서 우리가 아까 인건비 산출 조건을 좀 참고하겠습니다. 재료의 할증분에 대해서는 품셈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품셈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 산출할 때는 해당되는 친구에서 할증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소수점 이하 한 자리에서 계산을 합니다. 한 자리까지 계산을 하고요. 품셈은 아래표에 품셈을 적용한다 해서 해당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조건 한번 옮겨보죠. 품셈 적용 안 하고요. 소수점 한 자리까지 작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지우고 가죠.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보시고요. 답지 있으니까 보시고 나서 지웁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뭐냐면은 자, 내선 전공이죠. 내선 전공. 자, 내선 전공 보시면은 수량과 인공수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친절 14번이네요. 굉장히 친절하네요. 14번. 자, 14번이 지금 뭐냐면은 자, 그래서 14번이 지금 뭐가 되냐면은 자, 후광 전선간에 관련된 내선 전공입니다. 그러면은 앞 페이지에서 후광 전선간에 관련된 친구 보시면은 0.08이에요. 그럼 이때 0.08에다가 후광 전선간에서 뭘 고려하자는 거? 할증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할증을 고려하지 않은 값을 넣게 되면 돼요. 그럼 이때 할증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은 얼마가 된다? 43.8이 되죠. 43.8 맞죠? 43.8 43.8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얼마가 나오냐라고 하면은 3.504가 나오네요. 3.504가 나오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한 자리까지 계산한다 했죠? 그럼 이 친구는 3.5인. 자, 따로 우리가 단위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3.5인이 되겠고요. 자, 다음에 15. 자, 15번째 친구는 뭐냐면은 자, 전선이네요. 전선도 우리가 보겠습니다. 관내 배선 5.5 스퀘어 이하인 경우에는 0.01이랍니다. 0.01에다가 아까 우리가 구한 전선의 길이가 99.4였나 그럴 건데 맞네요. 99.4m. 자, 그래서 99.4에다가 0.0이라는 거니까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은
99.4, 0.01이니까 0.994 되죠. 0.994 맞네요. 0.994. 0.994가 돼서 이때 우리가 첫째 자리까지만 표현하기 때문에 0.9가 되겠네요. 자, 0.9가 되겠고요. 16번. 자, 16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위치네요. 자, 스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자, 매입 스위치 나와 있습니다. 0.056이라 돼 있네요. 0.056. 자, 스위치 해서 0.056이 되겠고요. 자, 이때 스위치 보시게 되면은 자, 스위치 아까 우리가 몇 개였죠? 5개였다 아닙니까? 그렇죠? 스위치 5개였으니까 곱하기 5.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곱하기 5 하시면은 자, 0.28 나온답니다. 0.28 나와서 첫째 자리까지 표현하기 때문에 0.2가 되겠죠. 17번. 자, 17번이 메이 콘센트죠. 콘센트입니다. 콘센트의 개수도 몇 개였냐면 5개였어요. 콘센트도 5개입니다. 그럼 이때 메이 콘센트 보시면은 0.056이네요. 똑같네요. 0.056에다가 5개 되니까 예, 똑같이 0.28 나와서 0.2 되겠네요. 그러면은 똑같이 쓰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18번째입니다. 18번이 사각 박스입니다. 자, 사각 박스에 해당하는 것을 보시면은 일단 사각 박스에 관련돼서 보면은 자, 아웃렛 박스에서 사각일 때가 0.12네요. 0.1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사각 박스가 총 몇 개였냐면은 8개였네요. 사각 박스가 총 8개. 보시죠. 자, 그렇죠. 사각 박스가 총 몇 개였냐면은 8개였죠. 8개였고 이때 0.12를 곱한다고 합니다. 총 8개. 자, 이렇게 해서 28이시면 0.96 되겠네요. 0.96 돼서 이 친구 0.9가 되겠네요. 19번. 자, 19번이 스위치 박스네요. 스위치 박스에서 한 개용이에요. 1개용. 자, 한 개용이고 20번이 2개용이죠. 20번이 2개용이라고 했을 때, 자, 모두 1개용, 2개용 전부 다 0.2네요. 0.2에다가, 자, 각각 우리가 스위치 박스를 한번 찾아봅시다. 스위치 박스가, 자, 한 개짜리가 한 개고 두 개짜리 두 개였죠. 그쵸? 한 개짜리 한 개, 두 개짜리 두 개였습니다. 그럼 곱하기 1이랑 곱하기 2가 되죠. 그러면은 0.2, 0.4가 되겠네요. 어차피 첫째 자리까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0.2와 0.4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8번, 3번이죠. 자, 여기서부터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이제 도면에 있는 거 찾으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이 문제의 배점이 높은 이유는 얘네들 때문이죠. 귀찮은 거. 요 두 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는 이번